248번 정신역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찰보다 치료적 예방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통찰이라고 보면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 관찰,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 되고 치료적은 두 번째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무의식 충동과 미래 의지를 강조했다. 프로이드에서 정신역독에서는 미래가 없죠. 과거 지향적이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았다. 사회 구성주의라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반대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능주의 학파와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정신역독에서는 진단주의가 있고 기능주의가 있는데 이 정신역독 모델은 기능주의가 아니죠. 이것은 진단주의가 맞겠죠. 그 다음에 자유현상,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인데요. 여기서 자유현상이나 훈습, 직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이가 있고요. 또 역전이가 있고, 전이, 역전이, 자유현상, 훈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이것이 왜 전이가 되고 역전이가 되고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로 전이가 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 현장에 있을 때 내담자들이 항상 저를 보면 장동건이 같다 그러거든요. 그럼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전이가 되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나를 보더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괴롭혔던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 그런 부분이 떠올라서 불안에 떨죠. 그러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치료 방법은 훈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훈습은 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전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자, 내가 한때 좋아했던 여자한테 실연을 당했는데 그 상담과 내담자가 그 과거 여인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그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여성이 있다. 근데 그분이 여성하고 나와 같다. 그러면 그분이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건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치료 방법은 뭐냐면 교육적 분석과 자기 분석. 여기서 말이 교육적 분석, 자기 분석 멋지게 말했지만 교육적 분석이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집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분석은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냉정히 가야 한다. 그런 자기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현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현상,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내담자가 옛날 과거에 실현 당하기 전에 그 여자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분이 쭉 가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그 치료자는 바로 그 개입하죠. 그래서 이 자유현상에서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 비심판적 태도로 가라 그랬습니다. 훈습은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인데 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냐 한 방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한 만큼 그만큼 치료 기간도 길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습은 오랫동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계속 치료적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안 좋은 감정에다 자꾸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치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예로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에스카레이터 타기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다가 한 번에 막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있거든요. 한 단계 갔다가 말고, 그다음 두 단계, 세 단계, 차근차근 체계적 둔감을 자꾸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에스카레이터 타는 것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에스카레이터를 타는데 한 방에 되는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문제점이 뭔가, 그다음 자기 이해 확장. 이런 부분 두려우니까 내가 더 생각을 넓힌다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습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훈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봐봅시다. 긍정적 전이. 클라이언트가 나를 보더만, 사회복사를 보더만 장동건이 닮았다고 이제 그렇게 호감을 갖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정적인 전이가 되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 클라이언트가 장동건이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연예인이라고. 근데 장동건, 사회복사를 보더만 장동건이 연상돼. 근데 그 싫어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떠오르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전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냉정히 이성을 가지면 되지만, 부정적인 전이는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부정적에서는 훈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습을 가장 이겨낼 수 있는 훈습. 그다음에 역전이라 한번 볼까요? 역전이, 긍정적 역전이. 사회복지사가 내담대로 보더만 내담대로 보고 나서 이 영화배우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호감이 가잖아요. 예?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부정적인 역전. 이게 영화배우 수혜를 갖다가 다 좋아할 수 없잖아.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슈퍼비전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상담을 포기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훈습. 훈수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니까 훈제 연어, 훈제 오리, 뭐 훈제 고등어. 그래서 훈제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오랫동안 굽고 삶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제 고등어라고 내가 훈습을 갖다가 그 훈제 고등어로 표현했지만 훈습은 오랫동안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다. 그만큼 그 잘못된 습관이 10년이다. 그러면은 그 훈습의 기간도 10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